방송인 김제동 씨가 BTN 유튜브 100만 구독자 달성을 축하하고 1000만 달성으로 더 많은 생명에게 편안함을 선물하는 방송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BTN 라디오 울림 송산스님의 힐링킬링 설 특집 게스트로 출연한 김제동 씨는 매일 아침 108배로 하루를 여는 근황 등 재치 있는 입담을 과시했습니다. 불자국회의원 신행모임 정각회와 직원불교 신도회가 범어사 화엄경 연구원장 용학 스님을 초청해 올해 첫 정기법회를 열었습니다. 용학 스님은 대승 기신론소와 원효 사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정치에는 신념과 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4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동국대 YG 캠퍼스 이영경 총장과 함께 동국대 YG 캠퍼스 4년의 변화와 성과, 발전 방향을 비롯해 지방 독립학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4대 성직자와 함께하는 고민 해결 프로그램으로 복귀를 앞둔 방송인 김제동 씨가 BTN 라디오 울림에 출연해 BTN 유튜브 100만 구독자 달성을 축하하고 1000만 달성으로 더 많은 생명에게 편안함을 선물하는 방송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송산스님의 힐링킬링 설 특집 게스트로 출연한 김제동 씨는 매일 아침 108배로 하루를 여는 근황 등 재치 있는 입담을 과시했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100만 명이 이걸 듣고 마음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보시고 좋아진다는 네. 거고. 라디오도 그렇게 100만 되면 좋고 서로 다 그렇게 다 이렇게 좀 편안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다. 네.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 가까이 있는 것들이나 멀리 있는 것들이나 작은 것들이나 큰 것들이나 네. 생명 있는 것들이나 네. 없는 것들이나 그렇게 100만 1000만 가면서 다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방송인 김제동 씨가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축하했습니다. 지난 7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송산스님의 힐링킬링에 출연한 김제동 씨가 BTN 유튜브 100만 축하와 함께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불교에 대한 생각과 근황을 전하며 청취자들과 소통했습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힐링 멘토 방송인 김제동 씨를 게스트로 초대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제동 씨는 방송에서 자주 만나지 못해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에게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근황을 전하며 유쾌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집에 있고요. 네. 살림하고요. 아, 그렇죠.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저는 삼시세끼 다 집에서 먹는 그 집돌인데 네. 그 배달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후 한 12시까지 점심 먹을 때까지 자리에 못 앉을 때가 있어요. 아니 혼자인데. 천주교 신자인 김제동 씨는 매일 아침 108배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불교에 대한 관심과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저 진짜 예뻐요. 네. 여기 지금 방송만 깔면 바로 오늘 아침에 제가 찾으세요. 40배밖에 못하고 왔거든요. 매일 108배를 하는데 일찍 나온다고 68배 맞이하고 가야 되겠는데. 네. 엄청 좋습니다. 김제동 씨는 성직자들의 속세 체험기를 다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성지순례에 출연해 BTN 라디오 울림 진행자 송산스님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절집 용어로 그런 걸 이제 탕마한다고 하거든요. 절차 탕마한다고 해서 아하. 모난 부분을 이제 대중을 통해서 네. 깎아지는. 아, 그래서 네. 뭔가를 할 때도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게 아하. 대중과 화합해서 잘 굴러갈 수 있게 해서 대중이 이제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만 깎이고 싶어요. 송산스님은 김제동 씨 출연으로 지난주에 비해 실시간 청취자가 2배가량 늘어났다며 반가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소통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밸런스 게임에 김제동 씨는 잔소리를 곁들인 두둑한 용돈과 빈 봉투를 가득 채운 무한 공감 중 두둑한 용돈이라는 솔직한 답변으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김제동 씨와 송산스님이 만들어낸 유쾌한 티키타카는 유튜브 울림 라이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불자 국회의원 신행모임 정각회와 직원 불교 신도회가 범어사 화엄경 연구원장 용학 스님을 초청해 올해 첫 정기법회를 열었습니다. 용학 스님은 대승 기신론소와 원효 사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정치에는 신념과 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각회와 직원불교 신도회가 금정종림 범어사 화엄경 연구원장 용학 스님을 초청해 올해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정각선언에서 열린 법회에는 이원우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과 천우정 국회 직원불교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용학 스님은 화엄경 번역과 해설로 유명한 대강백, 무비 스님의 법제자로 불교 한문경전 공부 유튜브 등을 운영하며 전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소와 원효 사상을 주제로 법문한 용학 스님은 대승불교의 논서인 대승기신론을 쉽고 재밌게 풀어 불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용학 스님은 대승기신론을 공부하는 목적은 부처님과 같이 대자대비심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은 대자대비다. 그 기신론을 우리가 보는 목적은 뭡니까? 대성에 대한 믿음을, 내 자신의 근본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뭡니까? 부처님 같이 대자대비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어 자비심이 삼매의 근본이라며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삼매에 들어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피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비심이 없으면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면은 가피를 받아요. 삼매에 들어가면은 말하는 톤이 전혀 달라지고, 그리고 그 행동하는 거지가 달라지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전혀 달라요. 당장 정직할 수 있어요. 자비로운 사람은 남의 손을 잡아줄 때도 재빨리 잡아주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놔뒀다가 두고 보자가 잡아주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용학 스님은 총선을 앞두고 크로스보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이 옳다고 느끼고 공감한다면 주저없이 반대편의 표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자들은 크로스보팅이 돼야 돼. 내가 이쪽 당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저 사람의 의견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편에 표를 던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대성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고 크로스보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맹자의 이르기를 소인은 작당하는 거야. 당파 있잖아요. 자기 당파 당리 당락에 매여버리고. 용학 스님은 선한 사람 뒷길은 보배길이고 악한 사람의 뒷길은 가시밭길이라며 정치나 종교도 선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세상이 평온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우정 국회직원 불교신도회장은 이번 법회가 화쟁과 대승 사상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며 화쟁과 대승의 가르침이 정치계에 널리 퍼지길 기대했습니다. 불교가 강조하는 것이 화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용학 스님께서 설법해주신 원효 스님도 이제 화쟁 사상, 그리고 대승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계에 좀 더 퍼져나간다면은 좀 더 평화롭게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삼각산 도선사가 지역 독거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설 선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후원했습니다. 도선사는 지난달 30일 강북구 번호마을 종합사회복지관과 자비실천 나눔 꾸러미 행사를 진행하고 2kg 쌀과 즉석식품, 세제 등 5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 1000상자, 총 5천만 원 상당을 지역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삼각산 도선사 총무국장 원각 스님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따뜻한 명절나기를 기원했습니다. 나눔 꾸러미 천상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울시 지회가 주관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강북구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비구니 승가 교육의 요람 복령사가 설을 앞두고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명절 정을 나눴습니다. 복령사 총무국장 원교스님, 율감 선정스님, 복령사 포교사단이 지난 6일 수원구치소에 2,500인분의 떡을 전달하고 참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수원구치소 김현우 소장은 수용자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복령사 주지 진상스님은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마음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복령사는 2022년 6월부터 수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법회를 열고 명상 지도를 진행하는 한편 구치소 법당 개금불사, 수계식 등으로 교정교화 불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이영경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벌써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총장으로 지내신 지 4년이 지났는데요. 임기 중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총장님. 그중에서 가장 먼저는 학교 이름이 바뀐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오면서 보니까 이제 도서관 앞쪽도 그렇고 내외부 변화도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근 40년 동안 이뤄온 계속 진행되어 온 학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대, 사회대, 상경대 그런 것을 이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단과대학 10개를 이제 저희가 6개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바꿨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기존에 있던 대학들이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저희가 융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시대가 필요한 융합을 하기 위해서 큰 공간을 만들었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고,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학사구조 개편 안에 현대 사회가 필요한 분야 그리고 잘 되는 분야로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현재 있던 대학을 한 4개를 모집 정지를 하고 학과를 새로 만드는 걸 했고요. 특히 간호학과를 지금까지는 저희가 동국대학이 이제 3원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 경주 캠퍼스, 의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의료원에 가 있던 간호학과를 저희가 경주 캠퍼스 소속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지금까지 한 49명 증원을 시켰는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갈 때 경주 지역 안에서 의대, 한의대, 간호학과 셋을 가지고 지역의 의료 서비스와 미래가 사회가 필요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됐다는 거. 그 2개고, 그게 합쳐져서 저희가 캠퍼스 명칭을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되겠다 해서 와이즈로 바꾼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안의 변화였고요. 밖의 변화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니즈가 있거든요. 그런 니즈에 저희가 부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전부 다 바꿔준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과감한 시도도 주저없이 이제 행하신 것 같은데, 이 많은 일들 중에서 또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는 일을 하나 꼽으신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보람 있는 건 아무래도 간호학과를 가져온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학사구조 개편하면서 저희가 단과대학을 이제 4개로 만드는 게 사실은 학과를 없애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과가 없어지면 학과 하나에만 문제인데, 단과대학을 통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든 교수님들이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앞으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학과가 변하고 학교가 변하는 거와 더불어서 이미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의 명칭을 바꾸는 일이 YG라는 이름을 썼던 것이 저희한테는 정말 잘한 일이다. 근데 YG의 뜻이 있어요. 네. W가 YG고, I가 이노베이션이고, 그다음에 S가 스마트고, E가 이볼루션이거든요. 그게 지혜롭게 혁신하고, 그다음에 매우 현명하게 앞으로 진화 발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런 그 프레임이나 생각의 틀을 좀 바꿔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그런 거를 지향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꾼 것이 잘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가 지역의 대학이기도 하지만 이제 불교 독립대학으로서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 건화기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불교에서 이제 물론 뭐 불교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반인한테 불교가 뭐가 중요하냐 할 때 현대 사회에서는 저는 명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유, 자성,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만족하고 스스로 나갈 길을 정하는 게 명상인데, 저희한테 선센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번 집행부에서 선센터를 만들었지만 요번에는 그 선센터를 우리가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까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교수 2명을 초빙하고 선센터장을 저희가 이제 임명을 하면서 지역에다가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민들한테 선센터가 정말 지역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불교가 현대사회에서 일반인한테 도움을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유학생들이 왔을 때 저희가 선센터에서 자아 명상이나 여러 가지를 가르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그냥 케이팝이나 현대
그 유행하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전통적이고 불교적인 요소 때문에 저희 문화에 매료되고 그것에 감동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건화기념을 현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인적으로 총장님의 계획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경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게 경관 치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원을 한 30년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정원 치유에 대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경학자로서 그다음에 정원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부를 좀 더 해서 이제부터는 정원 작가로 좀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가 또 멀리서 응원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BTN 시청자 그리고 또 불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경주 캠퍼스는 낙동강 이남에 있는 종립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건화기념을 우리가 새롭게 현대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전법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이 지방에 있는 대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를 모두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에 거듭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이제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성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 코로나 때 기숙사도 잘 안 되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유학생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 46억이라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희 구성원이 똘똘 뭉쳐서 22년에는 플러스 27억, 그다음에 23년에는 플러스 32억으로 되고 그리고 특히 지난 4년 동안에 저희가 수주한 국고가 한 644억쯤 됩니다. 이게 지난 11년 동안 우리 캠퍼스가 수주한 전체 금액 안에서 75%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성원이 굉장히 잠재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그리고 이게 대구 경북 안에서 저희가 살아갈 충분한 힘이 있으니까 우리 불자들께서는 우리 경주에 있는 YG 캠퍼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도 같이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로서는 계속해서 BTN이 이렇게 저희를 갖다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BTN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학뿐만 아니라 불교 소식을 접하니까 BTN에 대한 좋은 후원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끝까지 후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동국대학교 YG 캠퍼스를 생각하는 이 총장님의 열정 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총장님 오늘 함께 이렇게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긴 귀성길에도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못다한 이야기와 정을 나눌 생각에 기쁘실 텐데요. 유난히 짧은 연휴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